블랙홀은 크기, 질량, 회전 속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은 질량이 극도로 커서 반지름이 큰 블랙홀입니다. 이 유형의 블랙홀은 많은 양의 가스나 먼지를 흡수할 수 있어서 은하계 중심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은 가장 대표적인 블랙홀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블랙홀은 대략 10억 개의 태양 질량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며 그 크기는 태양계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이릅니다.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은 매우 강한 중력장을 가지고 있어 주변의 가스나 먼지를 흡수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먼지나 가스는 블랙홀의 사건 근처 경계인 호라이즌으로 끌려 들어가며 호라이즌을 넘어선 곳에서는 탈출할 수 없는 영역인 실드 실즈가 형성됩니다.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은 보통 은하계 중심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블랙홀들은 은하 내부에서 발생하는 별의 운동을 제어하고 은하계 구조의 형성과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은 암흑물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의 중력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외곽 지역에서는 암흑물질의 운동을 추적하고 암흑물질의 성질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질량이 큰 블랙홀이기 때문에 매우 강한 중력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력장은 빛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을 직접 관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이 위치한 은하 중심부에는 많은 양의 가스와 먼지가 존재합니다. 이 가스와 먼지는 블랙홀의 중력장으로 인해 빠르게 회전하며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통해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은 그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별들의 운동을 감지하여 블랙홀의 위치와 질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을 포함한 은하 중심부의 구조와 운동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은 또한 우주의 형성과 진화, 은하 간 상호작용, 우주 시간의 흐름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을 연구하는 것은 우주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력장은 빛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을 직접 관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이 위치한 은하 중심부에는 많은 양의 가스와 먼지가 존재합니다. 이 가스와 먼지는 블랙홀의 중력장으로 인해 빠르게 회전하며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통해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은 그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별들의 운동을 감지하여 블랙홀의 위치와 질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을 포함한 은하 중심부의 구조와 운동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은 또한 우주의 형성과 진화, 은하 간 상호작용, 우주 시간의 흐름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을 연구하는 것은 우주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은 여전히 우주 공간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물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많은 천문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전 블랙홀은 블랙홀의 질량 중심이 아니라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블랙홀입니다. 이 유형의 블랙홀은 강한 중력장과 회전력으로 인해 가스나 먼지가 원형 대신 원뿔 모양으로 흡수되는 현상이 관측됩니다. 회전 블랙홀은 블랙홀의 질량 중심이 아닌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블랙홀입니다. 이러한 블랙홀은 중력장과 회전력의 조합으로 인해 매우 강한 중력장을 형성하며 주변의 가스나 먼지를 흡수합니다. 회전 블랙홀은 일반적인 블랙홀과는 달리 가장자리에서 회전력이 최대치가 되기 때문에 가스나 먼지가 원형이 아닌 원뿔 모양으로 흡수되는 현상이 관측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블랙홀의 회전 방향과 가스나 먼지의 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더욱 뚜렷해집니다. 회전 블랙홀은 먼지 원반을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먼지 원반은 회전하는 블랙홀의 중력장과 블랙홀의 회전력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원반은 블랙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먼지 원반은 블랙홀을 향해 떨어지는 먼지 입자들의 충돌과 마찰로 열이 발생하며 이 열은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전자기파는 블랙홀의 회전 방향과는 상관없이 평면 광도를 갖기 때문에 블랙홀의 회전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전 블랙홀은 우주의 진화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은하가 충돌하여 회전 블랙홀이 형성되는 경우 먼지 원반이 형성되어 은하 중심부의 구조와 운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회전 블랙홀은 중성자별 충돌이나 블랙홀 병합으로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성 과정에서 회전 블랙홀이 만들어지면 블랙홀의 회전 방향은 원래 중성자별의 회전 방향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회전 블랙홀들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는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는 400만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있으며 이 블랙홀은 회전 블랙홀로 추정됩니다. 또한 회전 블랙홀은 먼지 원반을 둘러싼 가스의 움직임을 조사함으로써 블랙홀의 질량과 회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전 블랙홀은 현재의 기술로는 직접적인 관측이 어렵지만
가스나 먼지의 운동 상태나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관측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 발전된 기술을 이용하여 더욱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은 질량이 중간 정도인 블랙홀로 슈바르츠실드 블랙홀과 스텔라 블랙홀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유형의 블랙홀은 많은 개수로 존재하며 은하 중심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은 슈바르츠실드 블랙홀과 스텔라 블랙홀 사이의 질량 범위에 해당하는 블랙홀입니다. 이 유형의 블랙홀은 많은 개수로 존재하며 은하 중심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의 질량은 110만 태양 질량 사이에 위치하며 이는 은하 중심부에 있는 수많은 별들의 질량 합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러한 블랙홀은 많은 양의 가스와 먼지를 흡수할 수 있어 은하 중심부에 위치할 때는 주변의 물질을 흡수하거나 추방함으로써 은하의 진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의 형성 과정은 여전히 미스터리이지만 중간 질량 블랙홀은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이나 스텔라 블랙홀과는 달리 주로 질량이 균일한 구체나 원반 형태의 가스와 먼지의 중력 붕괴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스와 먼지가 블랙홀의 중심으로 떨어지면서 강한 중력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의 관측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블랙홀 주변의 가스나 먼지의 운동 상태를 조사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등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 질량 블랙홀은 은하 진화 및 우주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천체입니다. 또한 중간 질량 블랙홀은 은하의 진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이 은하 중심부에 위치할 경우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흡수하거나 추방함으로써 은하의 진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중간 질량 블랙홀이 존재하는 은하에서는 별의 생성이 촉진되는 등 은하 내별 생성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은 우리 은하를 비롯한 많은 은하에서 관측되며 이러한 블랙홀들은 은하 진화에 대한 연구를 위한 중요한 천체입니다. 또한 중간 질량 블랙홀은 더욱 질량이 큰 슈바르츠실드 블랙홀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텔라 블랙홀은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블랙홀입니다. 주로 항성의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신성 폭발로 생성됩니다. 이 유형의 블랙홀은 은하계 전반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블랙홀은 주로 항성의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신성 폭발로 생성됩니다. 항성 진화 과정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항성 내부에서 중력이 더 이상 억제되지 않아 내부에서 발생하는 복합핵 반응에 의해 중심부는 더욱 밀집됩니다. 이 밀집된 핵 부분이 핵 붕괴를 일으키며 이에 따라 핵심 부분은 더욱 밀집되어 스텔라 블랙홀이 형성됩니다. 스텔라 블랙홀은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여전히 매우 강한 중력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가스나 먼지를 흡수하는 현상이 관측되며 이를 통해 존재가 밝혀집니다. 스텔라 블랙홀은 은하계 전반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 은하에서도 많은 수의 스텔라 블랙홀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스텔라 블랙홀은 블랙홀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며 항성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스텔라 블랙홀들은 은하의 진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스텔라 블랙홀들은 은하 내별 생성 활동을 조절하고 은하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천체입니다. 스텔라 블랙홀은 항성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신성 폭발로 생성됩니다. 항성 진화의 마지막 단계로 항성 내부에서 중력이 충분히 강해져 핵심 부분에서 열핵 융합 반응이 멈추면 핵심 부분은 중력 붕괴를 일으켜 블랙홀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스텔라 블랙홀이 생성됩니다. 스텔라 블랙홀은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 크기는 수십 킬로미터 정도로 매우 작지만 매우 강한 중력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텔라 블랙홀은 은하계 전반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측된 가장 가까운 스텔라 블랙홀은 지구로부터 약 1년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B616몬이라는 항성계 내의 스텔라 블랙홀입니다. 스텔라 블랙홀은 슈바르츠실드 블랙홀과 달리 가까이 있는 항성을 흡수하지 않고 주변의 먼지와 가스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때 흡수된 먼지와 가스는 블랙홀 주변의 궤도를 형성하여 회전하게 되는데 이를 흡수 디스크라고 합니다. 스텔라 블랙홀의 흡수 디스크 내부에서는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이 발생하며 이는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인이 됩니다. 스텔라 블랙홀의 방사선은 매우 강력해서 가까이에 있는 천체들의 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 매우 큰 질량을 가진 블랙홀로 슈퍼매시브 블랙홀이라고도 불립니다. 은하 중심부에서 발견되며 은하의 진화 및 성장에 큰 역할을 합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 SMPH 슈퍼매시브 블랙홀은 매우 큰 질량을 가진 블랙홀로 슈퍼매시브 블랙홀이라고도 불립니다. 질량은 수천에서 수억 배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며 은하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은하의 진화 및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은하가 형성되고 진화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 중심부에서 발견되며 그 질량은 수백만에서 수조 태양 질량에 이릅니다. 이 유형의 블랙홀은 많은 양의 가스와 먼지를 흡수하여 주변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활동성 은하핵 AGN, 액티브 걸렉틱 누클리어스입니다. AGN은 매우 밝은 광도를 가지며 이를 통해 SMPH의 질량과 회전 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의 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은하 중심부에 있는 SMPH가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흡수하면서 은하가 성장한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은하의 성장이 SMPH보다는 주변의 가스와 먼지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은하의 별 생성 활동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별들이 형성되면서 은하가 성장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초대 질량 블랙홀은 우리 은하를 비롯한 다른 은하들과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두 은하가 충돌하면서 SMPH도 함께 충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은하의 형태가 바뀌거나 SMPH가 흡수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MPH의 연구는 은하의 진화 및 성장, 그리고 우주의 구조와 진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매우 큰 질량을 가진 블랙홀로 슈퍼매시브 블랙홀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유형의 블랙홀은 수백만 개의 태양 질량 이상의 질량을 가지며 은하 중심부에서 발견됩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의 진화 및 성장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블랙홀이 형성되는 과정은 여전히 연구 중에 있지만 주로 은하 중심부의 가스나 먼지의 충돌로 인해 충분한 물질이 축적되어서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매우 강한 중력장을 가지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별들이나 가스, 먼지 등을 흡수하면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양의 방출물질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은 은하에서 일어나는 별 탄생, 죽음 등의 현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한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 중심부의 속도 분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은하 중심부에 위치한 많은 천체들의 운동 상태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를 미칩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우주의 진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블랙홀을 연구하여 우주의 진화 및 형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중력렌즈 블랙홀 중력이 매우 강한 블랙홀로 빛의 굴절로 인해 주변의 별이나 은하의 이미지가 왜곡되는 현상을 이용한 중력렌즈 현상에서 발견됩니다. 중력렌즈 블랙홀은 중력이 매우 강한 블랙홀입니다. 이 유형의 블랙홀은 빛의 굴절로 인해 주변의 별이나 은하의 이미지가 왜곡되는 중력렌즈 현상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빛이 중력이 강한 물체에 가까이 있을 때 중력이 빛의 궤적을 굴절시켜서 이미지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력렌즈 블랙홀은 중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주변의 별이나 은하의 이미지가 왜곡되는 정도가 큽니다. 이를 통해 중력렌즈 블랙홀의 존재와 질량, 크기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우주 탐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력렌즈 현상을 이용하면 먼 은하의 별이나 은하를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의 진화와 구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중력렌즈 블랙홀은 중력이 극도로 강한 블랙홀입니다. 이러한 블랙홀은 빛을 굴절시켜 주변 별이나 은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중력렌즈 현상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예측되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어 이론의 검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중력렌즈 블랙홀은 크기와 질량이 다양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력렌즈 블랙홀이 여러 개가 겹쳐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력렌즈 블랙홀은 주로 은하 클러스터의 중심에 위치하며 그 중에서도 질량이 큰 블랙홀일수록 중력렌즈 효과가 강합니다. 중력렌즈 블랙홀은 천문학적 관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중력렌즈 효과로 인해 더 밝게 보이는 은하나 별을 관측함으로써 먼 거리의 은하나 별들을 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력렌즈 블랙홀은 우주의 질량 분포를 연구함으로써 우주의 구조와 진화에 대한 연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마이크로 블랙홀은 질량이 매우 작은 블랙홀로 물리학적으로는 아직 이론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이 유형의 블랙홀은 주로 초신성 폭발에서 발생한다는 가설이 있으며 블랙홀의 질량이 작아서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이크로 블랙홀은 질량이 매우 작아서 소위 미세한 블랙홀입니다. 이 유형의 블랙홀은 아직까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며 관측적으로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초신성 폭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블랙홀은 질량이 작아서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오래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블랙홀이나 항성과 충돌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유형의 블랙홀은 우주 공간에서 다른 천체와 충돌하는 경우 매우 강한 중력 렌즈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우주 탐사와 관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이크로 블랙홀은 블랙홀 중에서 가장 작은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입니다. 그러나 그 크기나 질량은 여전히 매우 큽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지만 블랙홀의 질량은 약 10-8g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블랙홀은 주로 초신성 폭발에서 발생한다는 가설이 있으며 초신성 폭발로부터 방출되는 고에너지 입자가 충돌하여 블랙홀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가설이 실험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블랙홀은 블랙홀의 질량이 작아서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며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영상 시청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